스레드에서 85만 조회수를 기록한 평범한 직장인이 10억 집 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배부TV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10억 집 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SNS 중에 스레드도 하고 있는데 그 스레드에서 무려 85만 조회수가 나온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이 10억 집 사는 과정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억에서 1억 5천을 모아서 4억대 집을 매수한다. 그러니까 대출을 한 3억 정도를 받아서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집을 산다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사실 모아야지 유의미한 투자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모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집을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매수 안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무주택자들은. 근데 이거를 사야 합니다. 또 이 3억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꼭 잘 활용해서 디딤돌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좀 저리에 금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리하고요. 그럼 이렇게 집을 사면 뭐 하냐? 이제 열심히 본업에 충실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맞벌이로 돈을 갚아 나가야 하고, 외벌이여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너무 헤프게 돈을 쓰지 말고 잘 아껴서 대출금도 열심히 갚고 또 저축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이 4억대 집은 6억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 어떤 아주 안 좋은 그런 아파트나 혹은 빌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엔간한 지역의 아파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4억대 집이 별로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지금 오를 만한, 이렇게 6억이 될 만한 전고점에 이미 6억인 4억대 집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잡으셔도 되고, 혹시나 이게 좀 불안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아까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을 모아서 한 5억에서 6억대 집을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루트를 알려드린 거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 정확한 액수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방이나 빌라가 아니라 약간 수도권의 아파트다, 아니면 광역시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가 6억이 됩니다. 결국은 몇 년 후에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N년 사이에 열심히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내 대출도 2억이 됩니다. 그냥 원리금을 갚으면은 1억까지 안 갚아질 수도 있는데 대신 저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저축을 감안했을 때 한 대출금을 2억까지는 갚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 원리금이 2억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저축한 금액과 현재 까진 원리금으로 까진 금액 대출을 퉁치면은 한 2억 정도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2억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거는 더 빨리 6억이 됐으면 2.5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상황이 6억 집을 팔고 아까 말씀드린 2억 대출을 갚으면 4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파는 거죠. 이제 팔면은 4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4억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혹시나 고소득자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 그럼 6억을 대출받고 10억 집을 바로 매수해버리면 됩니다. 이 10억 정도의 집을 매수하면은 엔간치 이상하지 않고서는 사실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너무 나홀로의 좀 소규모 단지에 또 주변에 빌라나 안 좋은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수원으로 따지면 힐스테이트 영통이나 그 정도가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딱 보면 이름 들으면 알을 만한 그런 아파트 단지면은 충분히 매수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6억을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의 기준은 얼마냐,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 6억이 감당 가능하면 되긴 하거든요. 6억을 대충 40년으로 받는다 싶으면은 한 달에 한 250 정도 이자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50을 감당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6월 대출 받고 10억 집을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주 많진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4억 대출을 받고 8억대 집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8억대 집이면은 조금 입지가 안 좋은 곳에 30평대, 혹은 조금 입지가 괜찮은 곳에 20평대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좀 더 괜찮은 급지 20평대가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뭐 4인 가구나 그런 분들은 사실 20평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30평대 가도 그래도 8억 정도면은 꽤나 괜찮은 집을 매수할 수 있어요. 사실 8억대면은. 그러니까 4억 대출을 받고 8억 집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이 집은 분명히 10억 이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10억 이상의 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끝이냐?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아타면은 15억, 20억짜리 집도 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 집이면 만족해. 왜냐면 이게 계속 갈아탄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점점 삶이 팍팍해지고 내가 연봉에 상한선이 있는데 점점 내 집은 좋아지는데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그런 약간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싫으신 분들은 요 정도에서 스탑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스탑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본인이 미래를 위해서 추가로 다른 투자를, 뭐 요즘에는 미장도 많이 하니까 미국장 ETF 같은 걸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로 다른 부동산을 한 채 더 투자하셔도 되고,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지분 여기까지 스탑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최소한 이 10억이라는 요 볼륨까지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 정도는 돼야 인플레이에 남들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집은 돼야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아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상승장을 잘 탔으면 이 N년이 좀 빨라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N년이 좀 길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지난 장으로 따지면 한 16년 정도의 집을 샀다, 아니면 17년, 18년 정도의 집을 샀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이게 엄청 빨리 10억을 달성하셨을 겁니다, 10억 집을. 근데 최근에 집 사신 분들은 좀 이게 어렵겠죠.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근데 결국 이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10억 집을 사,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루트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모아서 4억대 집을 사고 대출은 3억 받고 최대한 싼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대출금을 갚으면서 N년이 지나면은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대출금을 갚았으니까 2억 정도 되어 있겠죠. 그래서 6억 집을 팔면 대출 2억을 갚고 4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득자 6억 대출이 감당 가능하신 분이라면 10억 집을 바로 매수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4억 대출을 받고 8억 집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8억 집은 몇 년이 지나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작다, 좀 불안하다, 그리고 내가 4억대 집 중에 6억이 될 만한 집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2억까지 모으세요. 2억까지. 요즘에 2억까지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모으면 모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5, 6억대 집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향은 똑같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 집을 사서 열심히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 집값이 오르면은 그 집을 팔고 좀 더 큰 대출을 일으키면서 좀 더 볼륨이 큰 아파트를 사고, 또 열심히 대출금을 갚고 또 그 집이 올랐을 때 또 그 집을 팔면서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 볼륨이 큰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이 큰 흐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볼륨을 계속 키우면은 필연적으로 대출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여기서 스탑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평범한 일반인이 10억 집을 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셔서 10억이 넘는 집에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혹시나 유용하셨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